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식 요즘 투자하고 계십니까? 2,500 앞두고 있는 코스피, 정부 정책 수혜 기대되는 코스닥, 혹은 챗 GPT 열풍과 함께 뜨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그 무엇을 투자하시든 저희 경주마가 항상 여러분보다 한 발 먼저 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최고의 기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저 MC 바뀐 거 알고 계셨어요?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보셨습니까?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우리 아이고. 이근영 아나운서, 네. 김치영이죠. 예, 전 묵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묵은지, 네. 이근영. 잘 익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걸 준비해 오신 거 아니죠? 갑자기 떠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이름을 갑자기 되뇌이다가 네. 네. 반가워서. 예, 감사하고요. 지금 두 분은 친하신 편인가요? 케미가 좀 맞으시나요? 저희 사실 오늘 처음 만났어요. 네, 처음 오늘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만났어요. 방송으로 계속 봤기 때문에 화면상으로는 거의 절친인데 네. 처음 봤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번 합을 친근합니다. 맞춰보겠습니다. 셋 중에 두 분은 케미가 맞아야 될 텐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장희성 지점장님은 사실 그 제도권의 고수신 거고, 우리 또 김태형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이 아프리카 BJ계 또 1위를 하셨으니까 아, 네. 밀림의 왕이신 거고, 네. 지금 제도권의 고수와 밀림의 왕의 대결 오늘 좀 밀림은 사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밀리면 사야죠. 아. 바이. 밀리면 바이. 오늘 계속 던지시는데요, 상당히. 오늘 분위기 적응이 힘들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좀 적응이 안 되는데 네네.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 김태형 대표님 근데 테이버잖아요. 네. 테이버가 무슨 뜻입니까? 제 이름과 네이버의 합성어로서 네. 좀 저렴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짝퉁이다. 네, 물어보면 다 나온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요즘에는 그저 이제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도 이제 누르면 나오는 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자신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죠. 네. 지금 밤사이에 미국장 같은 경우는 휴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날 휴장이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좀 고요했습니다. 네. 상당히 뭐 고요한 게 뭐 어쨌거나 잘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고요했다기보다는 네. 일단 강하죠. 왜냐하면 뭐 미국 선물도 마이너스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정을 받을 자리인데 네. 환율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금리도 최근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조정이 받을 만한 자리에서 세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개별 종목장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네.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지 않으면 이런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개별 종목 장세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시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지금 장의 그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는 매우 어려운 장이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은 실적의 함수다. 네. 그리고는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주식은 장기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거운 종목도 막 5%, 7%씩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는 이 종목이 갑자기 5%씩 빠져버리고 이런 약간의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매우 어려운 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는 지금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조정이 와야 되는 자리에서 다들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관심 종목으로 보던 친구가 갑자기 빵빵 떠오르니까 그 상황에서 욕심내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면은 또 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난이도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시세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순환매가 역으로 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소신을 좀 지키면서 조정을 기다리는 분들은 또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점장님은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뭐 국내 증시 뭐 개별 종목 움직이는 거야 뭐 사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 올해 가장 큰 흐름은 뭐 2월달에 좀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챗 GPT 이후에 네. 다시 한번 기술주가 세상을 이끄는 세상이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시장이 한 12년간 장장 랠리를 펼쳤거든요. 네. 그 랠리가 양적 완화 때문이었을까요? 아이폰이 딱 등장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하단을 막아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죄송해요, 빨리 답변을 못 드려서.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드린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정말 우리가 인공지능 AI 했던 게 드디어 상용화, 수익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초기에 약간 거품이 있기는 합니다만 진짜 수혜주. 사실 그건 다 미국에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서 조정 시 좀 담는 전략을 전 올해 내내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고요. 김 대표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을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장기 채권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월에 경제 데이터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네. 이게 뭐 경제가 좋다 그리고는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월스트리트도 채권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는 편도 있고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네. 그리고는 또 올해 여름이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또 채권에 대해서 큰 돈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매력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레버리지라기보다는 한 배짜리 채권 ETF를 좀 모아가면서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주식이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거기서 수익을 실현하든 아니면 남은 현금으로 주식을 들어가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좀 주식장이 불안하다 혹은 좀 위험해 보인다 싶을 때는 채권이라는 대안을 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거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러세요? 최근에 미국 금리 많이 올랐거든요. 네. 혹시 뭐 김PD가 지금 미국 그 10년물, 2년물 금리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금리는요. 우리가 기조적으로 올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1월에 네. 급격하게 떨어졌죠. 근데 나오고 있네요. 10년물 3.82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3.3대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튀었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다시 결국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미국 채권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지점장님이 그 대표님의 픽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네. 대표님도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저- 지점장님의 기술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저는 이제 매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이 열려 있을 때 라이브를 진행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매수 매도하는 걸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구글 매일 뭐 몇 주 매수하기 이거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챗GPT가 나온 이후에 구글에서 바드라는 친구를 이제 등장을 시켰지만 네. 그 광고에서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10% 넘게 하락을 했죠. 저는 오히려 그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구글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을 만한 성을 쌓아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똑같은 검색 엔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승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오히려 노이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이제 구글 매수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게 평가를 두 분 다 해주셨군요. 네, 네.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싸워야 돼. 예, 좀 싸워주시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멱살 잡을 수 있게 좀 가까이 앉혀주시다. 멱살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또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화수가 다 다른 코너입니다. 저희 제작진들 지금 열일하고 있는데 오늘 코너는 시청자 여론 같이 알아보는 폴 시간입니다. 지금 두 분 투자 얘기를 좀 들어봤지만 우리 투자자들도 참 요즘 똑똑하거든요. 지금 뭐 금리 오르면은 은행에 들어가시고 또 채권 투자도 하시고 요즘에 또 최근에 또 달러가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니까 미국에 투자를 넣으셨다가 또 이제 좀 끝물인가 싶으셔서 그런지 신흥국 쪽으로 좀 옮겨가는 신흥국 펀드 좀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기사 뭐 한국경제에서 내주신 기사죠. 이게 미국 펀드에서 한 1,700억 정도가 빠져서 그게 중국, 인도, 베트남 신흥국으로 간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미국 투자를 접고 신흥국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네. 그 한국 주식, 한국 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가요 미국에 쏠려 있습니다. 그 과도한 쏠림이 약간 이제 신흥국으로 배분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네. 이게 그러니까 직접 투자의 데이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 보관 규모 예탁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한 554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 70조 원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80%가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 관계사 지분으로 일본 기업의 지분을 갖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뭐 90% 육박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해외 투자를 미국으로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어쨌든 올해는 지금은 달러가 좀 튀었습니다만 달러가 기조적으로 좀 약세가 된다는 전망을 하면 네. 신흥국의 훈풍이 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산 배분을 이렇게 신흥국 쪽으로도 하고 있다. 저는 그 정도로 좀 해석이 돼요. 혹시 김 대표님도 여기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근데 지금 딱 우리나라에서 가고 있는 곳이 중국, 인도, 베트남 이 3국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이제 시진핑 3기가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과매도를 돌리는 구간에서 솔직히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좋으니까 옮겨가는 부분 이게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반토막이 났다가 제자리에 왔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100% 오른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텐센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텐센트의 PE를 보시면 지금 20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10배까지 갔던 친구가 20배로 돌아왔다. 이제는 적당한 수준으로 돌아왔다기 때문에 저는 지금 타는 거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도와 베트남이 뜨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 미중이 본격적으로 또 한 번 또 분할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애플이 인도로 간다. 그러면 베트남의 공장을 늘린다. 이런 부분으로 조금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지 않냐.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 내수의 성장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인도랑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우리나라 기준 80년대, 90년대라는 얘기를 하지만 인도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세금 개통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아다니 그룹이 터진 것도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은 우리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이슈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분을 잘 하시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점장님, 제가 네. 좀 들으면서 항상 좀 이게 궁금했는데 지금 뭐 서학개미들이 뭐 미국 그 북미 펀드에서도 뭐 1,600억 원인가요? 네. 한 달 만에 빠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우리 공장들도 뭐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잔뜩 지으러 가고 네. 현대차도 가고 뭐 네. 다 가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나라가 미국일 텐데 네. 왜 미국에서 돈이 이렇게 빠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도하게 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저희 뭐그 방송이나 투자 전략에서 올해는 신흥국이다. 뭐 논 US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과도하게 미국 쏠림으로 갔다가 이제 신흥국에 가나 해서 약간 자산 배분을 하는 거는 저는 옳다고 봐요. 왜냐면은 뭐 미국만 투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국내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외 투자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신흥국 투자의 짜릿함을 정말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은 과거에 그렇죠? 막 약간 2000년대 중국 펀드 이런 기억 있으시기도 할 텐데. 네. 근데 일단은 그 과정 자체가 틀렸죠. 달러가 다시 좀 강해졌잖아요. 네. 달러는 계속 약해질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그 과정이 물론 약간 긴축 강도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고용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게 노랜딩, 무착륙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런 AI 열풍에 진짜 선도하는 기업들이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미국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서 신흥국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건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지금 지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또 마침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으냐? 미국, 한국, 신흥국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한 800여 분 이상이 지금 유튜브에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진짜 압도적입니다. 국내 증시요? 10분 중에 8분은 국내 증시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국내 증시를 많이 넣으셔서 약간 좀 희망도 담겨 있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투자자한테 가장 이로운 점이 한글로 정보가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고 또 우리 낮 시간에 거래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는 우리가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보시면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지만 뭐 반대로 애플이나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막 이렇게 짜릿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 주식 해봤자 뭐 별것도 없고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지금 막 5%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정보를 빠르게 체득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이게 뭐 텔레그램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는 신흥국에 대해서는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인도를 말씀을 드릴 때 좀 정치 경제적 이런 이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중국이 떨어질 때를 복귀해 보면은 중국이 공산당 리스크 때문에 빠진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때는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뭔가 뭐 사면서 대응을 한다 혹은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공산당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막 나쁜 의결이나 나쁜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고 가면은 정말로 수익이 감소되는 거고 정말로 주가가 회복을 못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떨어질 때는 공포스러웠는데 이제 올라올 때는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조금 에러긴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쵸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도 찾아가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공부도 하고 보고서도 가고 그다음에 증권사 가셔서 물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좀 많이 하시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는 저는 미국 증시가 아니고 유럽에 있든 중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글로벌 1등 에 대해서 좀 포션을 늘리셨으면 좋겠다. 1등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보면은 미국에 가는 이유도 미국의 1등이 많으니까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1등과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성장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테이버 같으세요. 챗 GPT 같이 말씀이 너무 빠르셔서 네. 조금은 천천히 말씀해 예, 주셔도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장지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해외 투자의 미국 쏠림을 말씀드렸는데 네. 더 심각한 거는 전체 투자에 있어서 국내 쏠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편하죠. 정보는 편한데요. 근데요. 투자는 편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세가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유지부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요. 그 약간 미국 주식을 좀 공부해 보세요 하는 게 이제 그 1등 글로벌 1등이 많은 게 다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요. 이게 미국 시장의 그런 1등 기업들은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편안한 거죠. 내가 트레이딩 기술이 없어도 그냥 사놓고 정말 1년, 2년 혹은 5년, 10년을 갖고 갔을 때 큰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 있는데 국내에는 많지가 않아요. 이게 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트레이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에게는 초과 수익 성과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네. 재밌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냥 내가 약간 초보 투자자다 그러면 미국 주식의 그 1등 기업들 공부하시는 거를 더 권해드립니다. 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의 응답과는 조금 다른 전문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우리 헤지 펀드의 전설이죠. 조지 소로스. 이분이 지금 테슬라 보유 주식을 3배 늘렸다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뉴스를 보고도 제가 그 전에 한번 좀 농담 삼아 얘기를 했던 게 조만간 워렌 버핏도 테슬라를 매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PER 기준으로 보시면 1000배, 400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가 PDR이라는 얘기를 할 만큼 뭔가 더 갈 것이고 꿈의 주식이고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뭐 작년도에 아주 많이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실적은 또 따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 1년 뒤만 하더라도 적정한 주가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우리가 포워드 PR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뭐 20배, 30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는 실제로 JP모건과 같은 큰 IB들에서도 매수 보고서를 낼 만큼 말 그대로 이제 가치주로서 숫자로서 보는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정도면 워렌 버핏도 이제 한 번쯤은 고민해보지 않을까. 전기차가 필수제고 AI, 로봇까지 다 하는 기업이니까 요러면은 버크셔에서도 들어올 것 같다라고 농담삼아 이제 얘기를 흘리고 다녔는데 어이구 이제 딴 곳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이 조지 소로스가 워런 버핏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다고 그러던데요. 한 30년 동안 5,000배 수익 내신 적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 방법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요번에 요 테슬라 주식 산 거 보면은 한 8만 9천 주 있었는데 그 전분기에 요번 그 이제 작년 4분기에 한 24만 주 정도를 추가로 사면서 한 33만 주 정도가 됐어요. 근데 네. 테슬라만 산 게 아니고 약간 모빌리티를 다 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GM도 샀고요, 리프트, 우버도 샀는데 더 재밌는 거는요. 작년에 망한다고 했던 기업들, 펠로톤, 네. 그리고 카바나 주가 막 90%씩 빠진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퀘어로 알고 있는 블록 거기다가 아크 ETF, 돈나무 언니의 아크 예. ETF도 샀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나올 만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샀어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테슬라가 지금 현재 208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영광에 300슬라 가느냐 아니면 100달러대로 추락을 하느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 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4,000명 이상이 참여한 투표 결과인데 여기도 이제 10분 중에 7분은 300슬라 간다. 이것도 약간 의혹치가 반영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JP모건에서도 매수 보고서를 냈던 근거가 뭐냐면은 이제 150달러 정도를 이제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뭐 다른 IB에서는 200달러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하면서 이제 테슬라가 여전히 점유율을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는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더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차량을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뭐 사이버 트럭이 됐든 모델 뭐 Y가 됐든 2가 됐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내면서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성장이 전년 대비 30% 40%씩 인도 대수가 됐든 아니면은 거기에 찍히는 숫자가 됐든 이런 것들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도 많이 하죠. 메가 팩토리가 됐니, 그다음에는 뭐 자율주행이 됐니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업 모델을 붙일 수 있다 보니까 이러면서 얘들을 이제 향후 12년 뒤에 12개월 뒤에 어느 정도 돈을 벌 것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더니 한 150, 200 그리고는 많이 제시하면 220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00달러와 300달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 차트가 너무 고점에서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이제 뭐 100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반등을 주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를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가치 투자자들도 들어와 가지고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300달러 가겠지라고 했을 때 갈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거고요. 100달러까지 떨어지겠지 했을 때도 거기까지 밀릴 확률이 매우 줄어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진폭이 좀 줄어드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저는 방향은 300달러죠. 네. 방향은 300달러인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지점장님. 저는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올해 안에 왔으면 좋겠다. 네. 이거 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 아니고 좀 희망이긴 한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과도하게 빠진 거는 경기가 무너지면서 차량이 다 안 팔릴 거, 거기에 대해 가격 인하를 해버렸죠. 네. 마진을 잃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원가 절감을 통해서 마진을 방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줄더라도 그걸 다 먹겠다라는, 다른 데서는 못 낮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다 전기차는 적자예요. 비아디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17%, 18% 나왔기 때문에 가격을 네. 낮출 수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자, 시를 써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AI가 더 뛰어난가요? 인간의 운전을 대체해주는 AI가 더 뛰어난가요? 운전 대체 중에 더 뛰어난. 훨씬 더 고난이 더죠. 그거를 가시화를 보여준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회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체 칩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훈련시키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00슬라가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번에는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의견이 일치하셨습니다. 자, 소로스가 테슬라에 베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유명인들 많이 나오는데 이 워런 버핏의 동료죠. 찰리 멍거. 이분은 이 비아디, 중국 전기차 업체, 방금 말씀하신 이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의견이 좀 섞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이제 찰리 먼거라는 투자자가 이제 뭐 신흥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계속 해오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섞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BYD는 중국 자체 그 공산당의 힘을 믿고 투자를 한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AI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미국의 혁신의 끝자락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술의 진보, 기술의 혁신을 보면은 테슬라가 더 낫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관점에서는 좀 더 저는 테슬라가 낫지 않나. 네. 네, 아무래도 BYD는 좀 닦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BYD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기술적인 진보는 조금은 이제 미국에 있는 혹은 테슬라가 좀 더 낫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도 혹시 같은 생각이세요? 저도 사실 당연히 테슬라인데요. 네. 근데 비아디도 좋은 회사인 건 맞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로 이익을 내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레거시 업체들 다 분해했을 때 아마 기아 정도가 손실을 안 보고 있다고 해요. 다른 데는 다 전기차만 분해하면 손실이잖아요. 비아디가 그거는 대단하나 또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도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찰리먼거는 말씀하셨듯이 중국을 좋아해요. 본인이 운영하는 데일리 저널에서 그 알리바바를 15%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을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기술주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래 사실 이 그 버크셔에서 BYD로 한 30배, 40배 먹었죠. 2008년에 투자를 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훌륭한 투자를 하셨으나 지금부터는 저도 이 어쨌든 자동차 회사가 아닌 AI 회사로서의 테슬라가 훨씬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찰리 멍거 형님은 사심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두 분이 결론을. 이분이 근데 재밌는 게요. 네. 엄청 직설적이에요. 네. 막 싫어하는 게 있죠. 보면은 그 코인, 뭐면 경멸, 사기, 미친 짓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네. 반도체도 싫어해요. 투자를 뭐 버는 걸 다 때려붓는데 이게 무슨 이게 좋은 투자처냐라는 얘기를 하시고 좀 명확합니다. 근데 네. 사실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전기차도 어쨌거나 뭐 뜬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그렇고 2차 전지 얘기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SK온하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포드 손절했던 이슈 그게 있었고, 오늘은 또 CATL이 뭐 박앤세일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우리 기업들한테? 근데 저는 치킨 게임은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건 반도체에서도 일어났던 부분이고, 모든 산업에서 처음에 산업이 태동할 때는 모두가 이제 다 투자를 하는 거고 규모를 갖춰 나가면서 시장이 완전히 이제 무주공산이죠. 주인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오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도 겹치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이제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CATL이 우리 배터리 쓰면은 싸게 줄게. 말 그대로 우리 배터리를 쓰라고 전기차 업체들한테 하나의 통보를 한 거죠. 네. 그러고는 너네가 가격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가려면은 무조건 우리랑 계약을 해야 돼. 우리는 그만큼 힘이 있어. 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따라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자본 조달 능력이 될 거예요. 뭐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그 돈으로, 그리고 또 공산당의 지원까지 등이 없고는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네. 여기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럼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는 뭐 소재단에서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큰 걱정이 없겠지만 네.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필히 유상증자가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엘젠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70%가 넘습니다.
이거는 유상증자를 염두에 둔 지분 구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그죠? 기업은 성장을 하더라도 이제 한 주의 가치는 성장하지 못하는 사이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예. 네.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글로벌 유명 투자자분들 이야기를 많이 다뤄드렸는데 테슬라, 비아디 말고 현대차가 더 좋다 이런 평가도 한번 들어본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주마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 미국 주식 대 한국 주식 대 신흥국 주식 지금 계속 투표 진행하고 있거든요. 계속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내일의 주도주 알아보는 경주마 시그널 시간입니다. 역시 두 분의 훌륭한 기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약간 좀 물론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뭐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 누구 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저요? 같은데.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박태환 닮았다는 선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보다는 좀 연예인 쪽이 좀 더 하석진 많이 닮았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이 부장님도 푸 닮았다고. 푸 닮았다고요? 네. 저는 약간 요즘 그 일국의 법무부 장관 좀 많이 닮으실 것 같아요. 그 얘기 요즘 제일 많이 듣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꽃미남 두 분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공통점이 둘 다 이제 찐 부자들의 어떤 웰스 매니지먼트 두 분 다 하고 계신데 지금 강북대 이 수원의 대결, 이 지역 대결로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 대결까지 뭐 서로 네. 그 각자의 이제 포지션에 있는 거죠. 네. 저희 이 프로그램의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전에 들어오기 네. 전에 좀 대화를 좀 했거든요. 네. 비슷한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대결 구도보다는 안 싸우시겠다? 안 싸우는 구도로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진행을 해보죠. 두 분 보실 때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 매니저님부터. 개별 섹터보다는 네. 단연컨대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제일 화두고 메인 팩터다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부터 시장이 원래는 3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1월 랠리가 있었고 2월 초반까지도 좀 달렸었는데 이제는 3월 금리 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 자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드 커브를 보시면 과거에 그 트레이더들이 네. 5% 정도를 찍고 2024년 말에는 2.5%까지 내려갈 거야를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5.25% 다시 말해서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이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목요일 밤에 우리 이제 블러드 총재께서 예. 50bp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지그시 밟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과거에 4.33까지 갔다가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 이게 다시 3.9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이 말은 즉슨 지금 시장이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은 피크를 찍었다. 이제는 실질 금리가 내려오는 중이야를 반영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이게 올라가고 있다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네. 뭐냐면 실질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것들은 그동안의 기술주들 그리고 고배당주 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향후 한두 달 정도는 기술주 그리고 고배당 업종들은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고배당이라든지 기술주는
향후 한두 달 동안에는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일부에서 전문가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 주셨어요. 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예. 이창환 부장님. 뭐 앞에 매크로적인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 시기를 겪어서 금리를 인하게 되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뭐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게 많이 그동안 우려가 있었는데 이 오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 과연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 전 세계 경기를 살려줄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도 좀 드는 것도 있어서 요거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정부가 얼마큼 부양책을 잘 써서 경기 부양을 하느냐도 우리나라 직결적으로 연결되고 지금 12개월 연속 지금 수출이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언제 수출이 흑자로 돌아서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환이랑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또 다시 1,300원을 목전까지 와고 오늘 같은 경우도 1,295원 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환율이 안정돼야 지수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PR이 13배의 목전에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241선과 2,500선에서 딱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연초 대비해서 9조 정도 순매수를 하는 것들은 또 하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수와의 상단과 하방이 막혀 있으면서 업종과 종목 간의 개별 종목장이 지금 돌다 보니까 지금 그 4분기 실적 발표 이후를 보니까 어닝 쇼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좀 귀한 시대에 좀 와서 성장이 확실한 쪽에 돈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향후의 성장성이 확실한 쪽에 2차 전지 쪽 특히 그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양극재 섹터가 갑중의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보다도 양극재 기업들이 더 그 가격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갑중의 갑인데 그 섹터로 좀 돈이 다 몰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 결정적인 그 시장의 그 큰 변화가 뭐였냐면은 네. 시장의 성격이 변한 상황이 유럽에서 특히 EU에서 CRMA 법안을 3월 14일 날 네.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한 것들이 네.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그 어떤 자원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CATL 앞서서 말씀하셨겠지만은 유럽의 진출이 원천 봉쇄가 되는 이슈입니다. 이거는. 그것 네.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특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중국과 부장님. 네. 지금 뒤에 할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껴두세요. 네. 그래서 그런 네. 이슈로 그러니까 봤을 때는 이제 성장 귀한 시대에 실적이 몰리는 쪽에 성장이 있는 쪽으로 자금이 현재는 몰리고 있다. 그걸 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찰리 멍거, 조지 소로스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강구현 매니저님이 오늘 이분들한테 좀 도전장을 던질 만한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자동차 섹터 뭐 다른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트렌드인 거는 맞고 네.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양극재 업종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거는 맞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극재 투자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고 시장이 오르고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뭘 사야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있고 조금 더 좀 섹시한 섹터인 양극재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양극재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네. 한다면 대한민국의 완성차 업체들, 뭐 현대차 혹은 기아차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이라면 현대차와 기아차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현대차, 기아차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뭐 매출 특히나 2023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2023년에 약 10% 정도 매출 성장한다. 그리고 뭐 순이익, 영업이익도 한 15조 이상 더 내겠다. 이런 식으로 공표를 했었고요. 네. 기아차도 올해 지금 현재 현금이 12조 원가량 있는데 뭐 영업이익 9조 원가량 내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했을 현금 6조 원 정도가 더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자사주 매입 및 소각하는 것 때문에 네. 지금 기아자동차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약 5.6% 가량이 나옵니다. 현대차는 DPS 주당 이제 배당하는 거를 4,500원에서 7,000원까지 높였어요. 네. 이것도 확정으로 4%의 배당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금리가 실질 금리가 내려온다라는 게 더해진다면 배당 수익에 대한 매력도 더해질 수가 있고 네. 지금 현재 거래량 대비해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양극재 업종을
포트에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데도 전기차 혹은 완성차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빠르게 시장 마켓 쉐어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네. 만하다 이런 네. 지적이시고요. 이창환 부장님 같은 네. 경우는 MLCC 들고 오셨어요. 네. MLCC 같은 경우가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 수출이 계속 적자였다가 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달 연속 흑자 전환이 됐고요. 2월달 데이터를 좀 봐야겠지만 2월달도 이제 흑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로 좀 보고 있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대표 종목이면 삼성전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네. 꽤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특히 이제 그 MLCC의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과 대만과 일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세 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공통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범용용 그 MLCC는 안 좋았다는 겁니다.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은 전장 쪽에서는 성장이 나왔고요.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나왔고 앞으로도 그쪽을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자동차 전장에. 그렇죠. 전장 쪽의 MLCC는 성장이 많이 더 나올 것이라 더 두 자릿수 이상의 네.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간 뭐 전장 쪽 MLCC는 30에서 40% 성장을 다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한국, 대만, 일본 모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2차 전지 쪽에 어떤 포트가 없으신 분들은 전장 쪽 특히 MLCC 업체들 국내에서는 많지 않거든요. 그 네. 숫자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도 한번 대안을 찾아보시는 쪽도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 매니저님 얘기해 주셨던 현대차, 기아. 우리가 그 앞에 또 그 두 분의 유명한 그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말씀을 해주신 비아디랑 테슬라가 있었잖아요. 네. 이쪽에 넣는 것보다 현대차, 기아가 더 낫다고 보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이것들은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을 때 비아디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PER이 내년 향후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25배 정도 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기차 넘버원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밸류를 받기 때문에 PER 50배 거래가 됩니다. 네. 현대차의 경우에는 약 PER 포워드 12개월 기준으로 약 5.5배이고요. 기아차는 4.5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피어 자동차 완성차 업계들은 약 7배 정도를 받아요.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다른 데보다 못하기 때문에 PER 5배 전후로 받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 작년에 1,080만 대 정도가 팔렸고요. 1등은 비아디였어요. 약 17%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네. 2등이 테슬라. 그리고 5등, 6등 정도가 현대 기아차였습니다. 약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 전기차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약 13%, 비아디가 17%인데 네. 지금 현대자동차는 뭐 일본의 자동차 업종들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미미한 그 업종들보다도 포워드 PER 밸류가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적다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네. 전기차는 확연하게 이 보조금을 주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판매 성과가 달려요. 그런데 전기차 전 세계 전기차의 3분의 1을 팔고 있는 중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선전하지 못한다라는 건 굉장히 아쉽지만 네. 현재 유럽에서도 4번째로 많이 팔리는 브랜드 그리고 미국에서도 3번째입니다. 네. 테슬라, 포드 그리고 현대기아 이거든요. 디자인은 뭐 1위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의외였는데 포드 머스탱 E하고 현대차 아이오닉 하면 뭐 사실 것 같아요? 포드. 그렇죠. 머스탱이 더 마음에 끌리죠. 네. 저도 남자로서 머스탱이 네. 더 마음에 끌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격대 성능비를 보면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5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보조금만 받는다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훨씬 더 잘 팔릴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IRA 법안 그리고 중국에서의 비흥행 네. 이것들이 좀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성비가 현대자동차의 기아차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부분에서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EV6랑 비교를 했을 때도 아이오닉 5가 EV6보다 조금 못하긴 하지만 네.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주행 거리라든지 네. 아니면 가속도 등 부분에 있어서는 혹은 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봤을 때 현대 기아차가 확연히 뭐 미국이나 유럽의 전기차들보다는 훨씬 더 낫다인 걸 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MLCC는 말이죠.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자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전자파 무슨 간섭을 막아준다 이런 장비 아닙니까? 뭐 그냥 MLCC는 전자제품에 다른 조그맣게 좁쌀 같은, 네모나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뭐 반도체도 들어가고 모든 전자제품 다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IT 전기 제품에 다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제 전장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용 제품과 전장용 MLCC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압과 고열에 더 견뎌야 되고 네. 사람의 생김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내구성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력도 요하고 진입 장벽도 높고 단가도 높습니다. 보통 이제 MLCC 하나에 이렇게 원단이에요. 뭐 3원, 4원 하는데 네. 전장용은 최소 한 4배 이상 또 비싸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한 대당 그 MLCC가 한 뭐 600개, 뭐 900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반 내연기관차는 한 3, 4천 개 정도, 전기차라고 했을 때는 12,000개 정도 들어가고요. 네.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그 수가 갑자기 확 늘어가게 됩니다. 이 자율주행 2단계만 가도 한 18,000개에서 2만 개 정도 가고 3단계, 4단계 갈수록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데 네. 보시면은 그 전장용 MLCC는 P도 올라가도 Q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또 워낙 그 진입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쉽게 한번 들어가면은 쉽게 타 업체가 신규 업체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고 진입 장벽이 좀 있는. 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네. 원래 근데 이게 시장이 그 전장용 MLCC는 거의 다 일본 업체가 독점하던 시장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전장 쪽 시장이 워낙 지금 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비아디도 그렇고 테슬라도 일본 업체의 MLCC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도 그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삼성전기가 작년에 전장용 MLCC 점유율이 뭐 3%에서 올해 네. 한 14%까지 점유율이 증가했고 14%? 예상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MLCC 종목도 또 올라오고 레벨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많죠, 점유율이. 그렇죠. 이제 전 세계 1위가 이제 무라타도 있고 네. 일본의 뭐 TDK라든가 그리고 이제 대만의 야게오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오 유덴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는 한 3위 정도 업체 정도인데 네. 실제적으로 지금 삼성전기가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대만 업체랑 거의 비슷한 점유율이 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에이다스라든가 아니면 구동계 MLCC 이 정도 들어가고 카 인포테인먼트용으로도 들어가는데요. 이 구동계 MLCC는 주로 이제 그 파워트레인용이라 하거든요. 네. 여기가 가장 기술력이 높은데 삼성전기가 이를 다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 구동계 MLCC를 지금 그 다른 뭐 그 아모텍이라든가 사마 콘덴서 이런 업체들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이런 MLCC 기업들 주가가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수출 데이터가 돌아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장용 MLCC 모임선들을 받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성장률이 이 범용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배로 높고 PQ가 같이 성장하고 지금 쇼테지가 아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장용 MLCC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일본 업체에 때 맡겼던 그 전장용 MLCC가 우리나라한테도 기회가 와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지금 흐름이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다는 못 알아들었는데 네. 전장용 MLCC가 어쨌거나 성장성이 되게 높아. 네, 자동차에 있다. 들어가는 네. MLCC 쪽이다. 그래서 그 일반용 IT에 들어간 것보다 네. 더 가격이 비싸고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PQ가 같이 성장하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섹터, 이 강구현 매니저. 리오프닝 관련주 이쪽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리오프닝은 지금 다 되어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첫 네. 번째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다시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거.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벗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여행을 가는 거. 순으로 리오프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마스크를 벗고 해외여행을 가는 부분이 지금 호실적이 찍히고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라는 노래를 많이 부르긴 했지만 네. 이 리오프닝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물론 해외 주식이긴 하지만요. 인모드라고 해서 혹시 피부과 많이 가보셨나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인모드라고 리프팅 하는 거가 있어요. 이게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행이고 예. 미국 이제 상장 기업인데 네. 중국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빠르게 잠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연평균 약 35% 정도 5년간 성장을 했던 기업인데 네.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벗고 이제 피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금. 근데 이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닝 서프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매출 20%, 영업이익 11% 정도, 그리고 시장 기대치보다 약 9%, 한 15% 정도 순이익이 더 잘 나왔는데 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한 10% 뛰고 그 다음 날도 10%가 뛰었어요. 네. 그리고 어제는 좀 소폭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 피부 미용 관련된 업종들이 드디어
시장 기대치보다 더 나은 실적이 찍히기 시작했다이고요. 근데 두 번- 주가는 좀 네. 선반영한다면서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 반영이 또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이 약 35%씩 나왔다 보니까 네. PER 멀티플을 과거에 60배까지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글로벌 피어 업체 평균인 17배에서 20배 정도로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자체는 다른 임용 기기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성장률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밸류가 과거에 60배 받던 게 지금 17배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껑충 뛰기 시작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 피부 미용 쪽뿐만이 아니라 네. 여행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비앤비 써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가 슈퍼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요? 네. 어. 에어비앤비의 4분기 실적이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211%, 순이익은 485%가 이야, 뛰었어요. 네.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동안의 여행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 같아였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압도했던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내는 사람들보다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이 구매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껑충 뛴 것이 코로나 이후 처음이다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피부 미용 그리고 여행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한 게 바로 지난 4분기부터이다이고요. 대한민국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인데 화장품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 네. 리오프닝 관련주였어요. 네네. 그런데 LG생활건강의 실적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네. 일단 면세 부분에서도 망가지고 그리고 뭐 따이공 이런 떼다 파는 부분에서도 망가지고 중국 내수에서도 망가졌다 보니까 화장품은 직접적인 대안이 되긴 좀 어렵다. 다만 네. 중국 내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뭐 나이키 다음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뭐 필라홀딩스라든지 아니면 F&F 이런 의류 쪽이 조금 의류 더 쪽에. 한국에선 투자하기 좋아 보인다. 혹은 카지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환 부장님은 두 번째로 반도체 EUV 이쪽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어느 쪽에 많이 하는지를 봤을 때는 네. 결국에는 EUV 공정 쪽인 것 같고요. 지금 그 디램 쪽 같은 디램 쪽 보통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EUV 공정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네. 그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제 그 파운드리 쪽에서는 보통 다 주문형 그 제작이기 때문에 되게 미세 공정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EUV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가 이제 TSMC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4나노랑 5나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율 납기 위해서 완전히 밀려가지고 완패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3나노랑 향후에 이제 2나노로 갔을 때 EUV 공정 쪽에서 그 두각을 좀 나타내야 되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뉴스 나왔던 것들이 그 TSMC를 이길 수 있는 비밀 병기라고 해가지고 네. 펠리클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펠리클이라는 게 이제 웨이퍼 위에 포토 마스크를 씌워서 그 포토 마스크 위에 다시 한번 펠리클을 덧대는 건데 불량률을 좀 줄이는 거라 근데 그러는데. 포토 마스크가 워낙 또 고가다 보니까 네. 그냥 그 EUV 광원을 써져버리면 금방 닳아버리니까 네. 이걸 한 번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위에다 펠리클을 덧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펠리클 덧댄 게 투과율이 그만큼 기대치를 못 미쳤었어요 그동안.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투과율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뭐 FST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나오고 네. 최근에 이제 EUV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이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조금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도 이거 직접 챙긴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EUV 관련 종목들이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종목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게 다 누구나 아는 게 이제 장비 쪽에서는 SNS텍이라든가 FST를 다들 보시고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그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만들고 있는 뭐 동진 세미캠 정도가 이렇게 탑픽이고요. 네. 그 외에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라왔던 게 그 파크 시스템스라고 해가지고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 개발했다고 해서 주가 꽤 많이 올라왔고요. 또 이제 EUV 소재 쪽으로 납품한 기업들도 최근에 많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아서 눌림목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아마 추가적인 조정 자리에서는 매수 타점이 좀 온 것 같아서 타이밍상 요거 좀 가져왔고요. 어쨌든 이 3나노부터는 EUV 공정 쪽에서 지금 그 삼성의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 관련 장비라든가 소재가 비쌉니다. 네. 그래서 워낙 또 관련된 기업들이 이게 이제 납품이 되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점프를 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볼 시점이 왔다 정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증시 격언 중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이 있죠. 대세를 좀 빨리 읽어라 이런 의미인데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경주마와 함께 이 고삐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쌓아가 보시죠. 저희는 그러면 내일 장 마치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